이번에 들여다볼 사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네요. 이정식 장관의 얘기인데 이게 노동부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제일 우리가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69시간제 그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라고 불러서 네, 그게 정말. 논란이 됐었죠. 네. 실업급여, 이게 달콤한 시럽, 우리가 네. 커피에 넣어먹는 네. 달콤한 건 실업급여처럼 달콤하다,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네.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정부가 예정대로 이제 급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어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또 기자간담회도 가졌어요. 어제 또 가졌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슈를 가져온 건데, 지난주에 지금 한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대출 의장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업급여라는 표현은 실업. 정말 좀 어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희화화시킨 표현이잖아요. 네. 실업급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너무 너무 희화화시킨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고, 좀 여러 가지 69시간 이후로 또 그 실업급여를 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다가 또 이제 좀 수혜 때문에 잠깐 이슈가 좀 잦아들었다가 네. 어제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지금 이 실업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할 모양이에요. 그 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그것이 청년 여성 막 또 그걸 또 노동부에 있는 간부가 나와가지고 그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계층의 어떤 그 국민들을 갖다가 갈라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하고 그러면서 뭐 그 여당의 어떤 그 고위 인사라는 사람은 실업급여라는 그런 말로 네. 또 희화시키고, 그런데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비판이 나오니까 좀 조용하다 싶은데 그거 상관없이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요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밀어붙이는 근거를 내요. 어제 고용노동부 기자들하고 무슨 근거를 하고 이제 자료를 내냐면, 제가 네.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리고 네. 고용노동부의 그 얘기가 얼마나 웃긴가를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동부는 이제 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게 실업급여 이 문제가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많아서 자기가 정부에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네. 실업급여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실업급여 액수가 2012년에는 3조 4,418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실업급여 액수가 네. 10조 9,105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보다는 한 3배 이상, 3배 가깝게 3배 이상 정도 그 실업급여 액수가 늘었다는 것이고, 네. 수급자, 실업급여 받아간 사람들이죠. 실업급여 받아간 사람이 10년 전에 112만 명에서 이번에 보니까 163만 명. 더 늘어났다. 예, 1.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외국과 비교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하한액이 실업급여 제일 낮게 지금 받는 하한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결과는 뭐냐면, 정부에 내는 최저 실업급여, 지금 월 최저 실업급여가 184만 7,040원인데 네. 최저임금으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로 받는 소득 금액이 179만 원이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네. 노동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는 것이, 실업급여가 이렇게 지금 수급자 내지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지금 10년 사이에 지금 1.45배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거는 뭐냐면, 네. 실업급여가 그 직장을 잃은 사람이 전 석 달 평균 임금 60%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동부의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음.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노동부 스스로 자신들의 통계로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네. 노동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통계를 오픈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이제 많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세금이 그 얘기를 낭비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그 통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실업급여는 결국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하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준 꼴이 낸 하하. 것이고 예. 왜냐하면 평균 3개월 임금치 평균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의 80% 해당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이에 한국 사회 노동 시장의 변화가 아직도 저임금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여놨다 하더라도 저임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하하. 재미있는 것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은 그건 세금도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엄밀히 우리가 내는 거죠. 우리가 내고 있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그렇죠. 고용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 반반씩 반반씩 내가지고 내는 반반씩 거. 내죠. 고용보험이라는 그 만들 별도의 이게 정부 우리 마치 그 정부가 마치 우리 세금을 빼가지고 그 실업자 내지는 그 해고 내지는 이런 실업급 구직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그렇죠.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분들은 내가 일할 때 내 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빼놓고. 그럼요. 네. 떼놓고 이미 적립해 놓은 돈 그리고 사용자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돈을 같이 적립해 놓은 돈을 이 돈을 갖다가 쓰는 거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돈이 실업한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게 그러니까 구직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정부에서 이 실직한 사람들 불쌍해서 주는 뭐 그런 돈인 마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쌍해서 주는 돈인데 왜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 이런 꼴이잖아요. 왜 명품 사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내는 돈을 받는 거고 그럼요. 또 이게 자발적 실직은 안 나와요. 실업급여가. 맞습니다. 네. 해고를 당하든가 계약이 끝나든가 그래야지 나오기 때문에 네. 까다롭습니다. 이거 받는 조건 이런 것도 계속 이제 구직 활동 한다는 걸 증명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 아직도 많아요.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낮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네. 구조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노동 환경이 어떻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아직도 많은데 그 저임금 노동자를 어떻게 더 양성화 더 제대로 된 어떤 그 고용보험 틀 안에 네.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일부 또 부정하게 수급해서 부정하게 또 혹시 쓰는 일부 몇몇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지금 현재 이 고용보험의 제일 중요한 틀은 어떤 실업급여를 갖다가 아예 하한액을 없앤다거나 하한액 지금 현재 80% 주는 거 최저임금 80% 주는 것을 60%좀 낮추겠다는 게 지금 노동부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돈도 아니면서 노동자와 지금 고용 사용자들 자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만든 그 돈을 가지고 왜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 돈이냐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를 권한으로 그걸 없애거나 낮춘다는 것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걸 또 특정 어떤 여성, 청년 그런 어떤 또 일부 계층을 딱 집어서 마치 또 그 계층의 어떤 일부 뭐 그렇게 있는 점들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동자들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에게 마치 일 안 하고 뭐 일부는 네.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계속 또 그게 또 이상한 또 프레임을 짜가지고 서로 또 그 청년들 사이에서 또 갈라치게 하고 네. 저는 이게 정말 정부와 그 국민의힘 여당이라는 그 또 정책이 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지라는 것이 잘 믿기지 않아요 정말. 네. 네. 이 금액을 이 돈을 이제 받아서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아서 실직 기간 동안 부정수급이 있다고 하면 뭐 지금 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뭐 지난해 뭐 2만 건이 넘었다. 2만 뭐 3,887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럼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는 2만 3,887건, 2021년에는 2만 5,754건, 지난해는 지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네요. 줄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건 이상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걸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요. 이런 부정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웃으면서 실업급여 받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여론전을 펼쳐가면서 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서 글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으로 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글쎄 저는 그 이거를 입안하고 얘기하는 그런 그 노동부의 그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 뭐 이정식 장관을 포함해서 뭐 설령 이정식 장관은 뭐 하여튼 용산 쪽에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노동개혁 그게 이제 노동개혁이 중에 하나의 또 이슈로 마치 네. 물론 뭐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뭐 민주노총 포함해가지고 노총에 대한 어떤 악마화 노조 때려잡고 그다음에 뭐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또 갑자기 뭐 수능 뭐 킬러 문항부터 해가지고 일타 강사 또 때려잡고 네. 또 뭐 갑자기 또 뭐 고용보험 이쪽도 뜬금없이 또 굉장히 또 청년들도 뭐 그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식으로 또 프레임 짜가지고 이쪽도 때려잡고 전혀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 모든 그 정부 부처의 뭐 고위 뭐 공무원들 모두 뭐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런 형식의 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인가?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업급여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그다음 중소기업, 그런 중소하청, 뭐 제2하청, 하청, 뭐 1하청, 2하청, 3하청까지 네. 내려가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지. 그런 현장의 어떤 일자리의 어떤 뭐 미스매칭 누구는 뭐 정말로 3D 업종을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3D 업종의 현장 노동 현장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지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거기에 걸맞게 맞게 환경 노동 환경이나 일자리 환경을 개선시켜 준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해야지 이건 무슨 뭐 잘못된 부분 막 굉장히 크게 막 부풀려 가지고 특정 계층의 막 청년들을 이게 뭐 청년들 여성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뭐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네. 특정 계층을 이렇게 갈라쳐 가지고 혐오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 혐오 정치, 혐오 정책 그런 걸로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네. 소수의 이득은 볼 수 있을지 몰랐나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경제 입장에 보면 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실업급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해 드렸는데 아마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 예.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이걸 실업급여 개선 주도하고 있는 이 노동부의 장관 네. 이정식 장관이 과거 삼성계열사에 취업했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이게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네. 어제 KBS가 보도를 했어요. 어제 KBS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동안에 그 인사청문회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거를 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번 그 인사청문회 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부터 먼저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그 이정식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그 취임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뭘 했었냐면 고용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있는데 고용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네. 고용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었는데 사무총장 퇴임한 다음에 네. 어디로 갔냐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자문위원 그리고 삼성글로벌 리서치라는 회사에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고문,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한 7,700만 원을 받습니다. 7,700만 원을.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그 유관단 퇴직 후에 유관단체에 취직하려면 사전에 그 업무 연관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관련성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업무 연관성 판단 받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래야 이제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이정식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냥 네. 갔다. 그래서 7,700만이라는 어떤 삼성으로부터 급여 내지는 자문료를 받고 일하다가 장관으로 취임합니다.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때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걸 이정식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해가지고 그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정식 장관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네. 삼성 계열사 세 곳 말고도 어떤 법무법인에서 또 거기서 돈을 받은 것도 또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해가지고 네. 재판부에서 자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고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돈 받고 일한 것이고 정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것이 명확하니까 네. 그냥 과태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방금 최근에 네. 이제 공개가 됐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됐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대요. 과태료 부과했다. 이제 법원이 네. 판단을 내린 건데 이 장관 쪽 입장은 나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 장관 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 동안에 그 인사청문회 때도 자신의 잘못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네. 그 부분들이 이번에 법원에 이제 과태료가 거의 건당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법무법원까지 네 군데니까 네. 7,700만 원 정도의 그 급여를 받았던 그 자문료나 급여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소한 건당 1,000만 원만 잡아도 4,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이 아하. 되고 예. 이정식 장관은 일단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그리고 취업 심사 대상 자기가 취업 심사 대상인지 잘 꼼꼼히 못 챙겨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네. 어떤 실업급여 논란부터 69시간 노동제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고용노동부가 원래 지금 해야 될 노동자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정도까지 고용노동부 역할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네. 너무 친기업적이고 너무 그 친재계 내지는 기업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방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그 주무부처 장관이 하하. 삼성 장학생이었던 사실 예. 그리고 그 사실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라는 결국은 어떤 뭐 큰 뭐 유죄 무죄 이런 유죄 판결이 된 거죠. 과태료 부과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네. 참 글쎄요. 이상민 장관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내각의 장관들의 도덕성이나 네. 아니면 정무적인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장관들이 이런 내각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정식 장관이 과연 이런 과태료까지 받은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뭐 69시간제나 실업급여 논란에 있어서도 노동자들 직접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는 보험금 내고 있는 네. 노동자들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목소리, 근로자들의 목소리, 우리 직장인들의 목소리는 왜 듣지 않고 왜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비판을 피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정식 장관은 그래도 과거에 그 한국노총. 한국노총 출신이고 나름대로 노동계에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사발전재단은 사무총장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노사화합 내지는 노사 간의 어떤 협의 내지는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삼성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네. 삼성 굳이 왜 물론 삼성 쪽에서 오퍼가 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면 남대로 노동계, 그리고 삼성은 또 그 노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이제 노조를 인정하면서 뭐 삼성도 삼성전자 안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노조 이슈와 관련해서 노동계에 있던 그런 부분 전문가들 계속 그 데려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정식 장관도 당연히 노사발전 사무총장이니까 당연히 삼성의 오퍼를 받고, 사실상의 뭐 삼성 쪽의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그 삼성 쪽의 어떤 친기업적인 어떤 마인드 내지는 그쪽으로 인발브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 그쪽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받고 네. 있었으니 그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왔고,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분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는 것이 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시작해서 실업급여 문제, 그리고 특히 또 노동계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격한 어떤 대립, 일단 민주노총 포함해가지고 노조 때려잡는 형식의 어떤 노동개혁, 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는데 이정식 장관은 전혀 거기에서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노사 협의와 합의의 어떤 그런 기조에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고, 그래서 과연 고용노동부가 오죽했으면 용산 뭐 윤 대통령도 이정식 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 세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좀 이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렸고, 이정식 장관의 이 청문회 때 나왔던 이런 의혹들이, 사항들이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